안녕하세요. 소담한 베이킹의 사오쌤입니다. 오늘 새로운 공간에서의 두 번째 촬영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집에서 입는 홈웨어를 입고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베이킹 이론을 다룬 책을 쓰고 있는데요. 책을 쓰다 보니까 또 저도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드는 것들이 속속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누아즈를 원래 백설탕으로 만드는데 황설탕이나 흑설탕 그리고 비정제 설탕으로도 제대로 된 제누아즈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인데요. 오늘 그 의문점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실험을 해서 결과를 얻어낸 다음에 책에다가 잘 녹여서 써보려고요. 백설탕은 완벽하게 정제된 설탕이죠. 그래서 이렇게 끈적임이 없어서 뭉침도 없고 잘 퍼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 흑설탕이에요. 정제된 백설탕에 당미를 추가해서 만든 설탕이고요. 색깔이 갈색이긴 하지만 비정제 설탕은 아니에요. 끈적한 당밀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끈적끈적하고 뭉침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제누아즈를 만들 때는 손으로 풀어서 잘 녹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만드시는 게 좋겠죠? 이건 머스코바도 황설탕인데요. 이거는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이에요. 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당밀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끈적이고 뭉침이 많이 생깁니다. 잘 풀어서 사용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럼 기본 제누아즈 레시피를 원래 레시피대로 백설탕, 그리고 흑설탕, 그리고 비정제 설탕인 머스코바드 황설탕을 가지고 제누아즈를 만들어 보고 거품은 제대로 나는지, 반죽 상태는 어떤지, 오븐 안에서 제대로 부풀 수 있는지, 그리고 식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설탕으로 구워낸 제누아즈 구워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게 백설탕으로 만든 거, 요 중간 게 흑설탕이고요. 요게 머스코바드 황설탕으로 만든 제누아즈예요. 저도 처음으로 백설탕이 아닌 다른 설탕을 가지고 제누아즈를 구워봤는데 생각보다 설탕의 종류가 계란의 거품을 내준다거나 오븐 안에서 부푸는 정도의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흑설탕으로 만든 게 조금 낮게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전자레인지에다가 버터를 데우면서 전자레인지 안에서 버터가 펑 터졌어요. 버터 양이 부족해가지고 더 넣고 녹이고 하는 동안에 약간 기포가 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낮게 나왔는데 요거는 계란의 기포가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또 어느 정도 제누아즈 반죽을 좀 방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흑설탕이라서 더 낮게 나왔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색깔이죠. 당연히 백설탕은 조금 하얗게 나왔고 나머지 두 개는 설탕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좀 어둡기 때문에 구움색 자체도 좀 어둡게 나온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졌을 때 설탕의 색깔은 흑설탕이 머스코바드 황설탕보다 조금 더 진했는데요. 제품이 막상 됐을 때는 별반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겉모습보다는 속의 내상이겠죠.
그래서 한번 잘라서 내상을 확인하고 먹어서 식감까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세 개 다 제대로 부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봤을 때 뭐 별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색깔 차이도 흑설탕하고 황설탕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고요. 백설탕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는 뭐 설탕이 색깔 때문에 나는 색상의 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겉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제누아즈를 만들 때 꼭 백설탕만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흑설탕도 괜찮으니까 황설탕도 괜찮겠죠. 그리고 비정제 설탕까지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오븐 안에서 부푸는 것도 잘 부풀었고 내상도 조밀하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누아즈를 제대로 만들었을 때 얘기예요. 제대로 만들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백설탕으로 만든 제누아즈. 항상 먹는 그 제누아즈. 맛있어요. 카스테라 같고 제대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의 공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만들었다면 이렇게 제누아즈를 만드실 수 있어요. 맛있습니다. 제누아즈가 달다고 해서 설탕량을 함부로 줄이시면 안 돼요. 설탕량 줄이면 제누아즈의 기포가 안정적이지 못하게 나오고, 그 안정적이지 못한 기포는 제누아즈에 가루를 넣고 버터를 섞을 때 안정적이지 않은 기포들이 다 꺼지기 때문에 납작한 제누아즈가 나오거든요. 설탕의 종류가 아니라 설탕 양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비교 영상도 제가 올려드렸죠. 다음 흑설탕입니다. 너무 소프트하다. 귀여워. 부푼 정도가 그렇게 차이가 없고 뭐 거품도 잘 나고 제누아즈 자체도 잘 나왔기 때문에 두 개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네요. 진짜로 색깔 차이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흑설탕 풍미가 살짝 느껴진다 정도의 차이가 느껴지네요. 여태까지 왜 백설탕으로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나왔어요. 자, 그러면 머스크보다 황설탕까지 한번 먹어볼게요. 풍미가 확실히 다르네요. 오, 뭔가 이렇게 확 오는 풍미가 있어요. 확실히 머스크버더 황설탕만이 가지고 있는 이 설탕의 풍미가 느껴집니다. 와, 맛은 더 나요. 머스크버더 황설탕의 맛이 엄청 진하게 느껴지고요.
이 향 때문에 좀 더 단가?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당도가 높은 느낌이라기보다는 풍미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게 당도처럼 느껴지면 뭐 달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전혀 달지 않고 굉장히 풍미가 좋은 제노아즈로 완성이 됐어요. 너무 괜찮은데? 다시 한번. 얘 먹으니까 좀 밍밍해요. 그냥 부드러운 스폰지 케이크를 먹는 느낌? 풍미가 없는? 분명히 얘만 먹었을 때는 버터 풍미도 느껴지고 풍미가 느껴졌거든요. 근데 와, 얘 먹으니까 완전 다르네요. 와, 신기해. 역시 머스코바도 황설탕이네요. 머스코바도 황설탕은 머스코바도만의 풍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강렬한, 은은하지만 강렬한 풍미가 있고요. 그게 굉장히 이 제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꽤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네요. 오히려 흑설탕은 그렇게 뭐 느끼려고 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억지로 넣은 그 당밀의 풍미가 조금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굳이 집에 있는 황설탕과 흑설탕을 소진하고 싶을 때는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백설탕이 있는데 황설탕이나 흑설탕을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백설탕으로 하는 게 더 색깔이 예쁘죠. 뭐 일부러 이런 색깔을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뭐 흑설탕이나 황설탕을 쓰셔도 되지만 두 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냥 백설탕이 조금 더 뽀얗고 예쁜 색깔이 난다. 그래서 두 개를 굳이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백설탕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머스코바도 황설탕은 색깔은 좀 칙칙하게 나오긴 하지만 내가 이 제노아즈에 조금 깊은 머스코바도 황설탕의 풍미를 좀 집어넣고 싶다. 어떤 제품을 만들고자 할 때 이 머스코바도 향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이 머스코바도 황설탕을 쓰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굉장히 풍미가 깊고 그윽하게 좀 더 좀 재밌고 좀 기분 좋아지는 맛? 그런 맛이 나네요. 거기에 뭐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초코 케이크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노아즈와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케이크들을 만들 때 이 머스코바도 황설탕의 풍미를 함께 콜라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발견이네요. 제가 머스코바도 황설탕으로 제노아즈 만든 건 처음이라 이렇게 맛있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제가 다음번에 이 머스코바도 황설탕이 들어간 제노아즈로 맛있는 케이크를 한번 연구를 해서 그것까지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어떤 게 좋을지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저도 궁금했던 내용을 실험을 통해서 아주 말끔하게 해결을 한번 해봤고요. 머스코바도 황설탕을 사용한 제노아즈로 만든 케이크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서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